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한 달에 약 209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209만 6,27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0,000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인상률이 1.7%로 지난해 2021년에 1.5%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작았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으로 48만 9천 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301만 1,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이 달랐습니다. 시간당 1,120원과 1,030원을 투표에 붙인 결과 경영계의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루어졌고요.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 굉장히 빠른 진행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예, 이번에도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정해진 건데 네.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은 1030원으로 완전히 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거의 그렇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절차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절차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올해 효력이 발생하지요. 하지만 이제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노동부가 이 이의가 합당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아쉬움은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노동계 일제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며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고요. 경영계 역시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 악화 등을 들면서 계속해서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주가 초복입니다. 네. 삼계탕 많이 드실 텐데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어야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네, 삼계탕뿐만 네. 아니라 외식 메뉴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외식 대표 메뉴 8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 어떤 거냐면 냉면, 김밥, 짜장면, 칼국수, 비빔밥입니다. 이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또 한 번 올랐는데요. 이미 가격이 오른 대로 오른 삼계탕은 한 그릇에 16,885원으로 7년 전보다 20.6%, 즉 거의 2,800원 정도 올랐고요. 이 삼계탕은 7년 전 2017년 6월 처음에 14,000원대에 진입을 했고 그 5년 만인 2022년 7월 15,000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16,000원대가 됐는데 네. 벌써 유명한 삼계탕 한번 가봤더니 한 그릇에 2만 원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외식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전기, 수도세, 임대료, 식재료 등이 다 올랐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15일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초복입니다. 삼계탕 가격이 2만 원 안팎에 오르자 이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편의점, 홈쇼핑 등은 앞다투어서 이 삼계탕 간편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챔피언 하면 우리가 보통 좋은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 챔피언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을 저출생 월드 챔피언이라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이 OECD가 낸 2024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60년 뒤가 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노년 부양비가 급증해서 노동력 공급과 공공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OECD 경고는 통계청의 전망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입니다. 앞서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를 통해서 60년 뒤인 2084년 인구를 3,080만 명으로 전망했는데 2022년 기준 5,167만 명의 60% 수준입니다. OECD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인구가 반토막이 될 것이다. 60%에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월드 챔피언이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월드 챔피언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코엔 실장은 가족정책 개혁의 완성, 또 근본적으로는 규범과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유급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두려움 때문에 그 사용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총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1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전체 5,126만 9,012명 중 19.51%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의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남자가 442만여 명, 여자는 557만여 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여 명 정도 많습니다. 시도별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전남이었습니다. 26.67%였고요. 이후 경북과 강원, 전북, 또 부산, 그리고 충남, 그리고 충북, 그리고 경남, 대구 순이었습니다. 세종은 11.32%로 전국에서 65세 인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보였고요. 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17.24%가 또 비수도권에선 21.84%가 65세 이상이었는데 이 의미는 비수도권 고령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포인트 높다. 즉 지방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테크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삼계탕 가격 많이 올랐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고물가다 보니까 짠테크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짠테크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짠테크 바람이 2022년 고물가 추세가 심화하면서 다시 한번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이른바 욜로족이 굉장히 유행이었죠. 인생은 한 번인데 즐기자, 많이 쓰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가도 뛰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반대의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유튜브 등 SNS에서도 각종 짠테크 관련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짠테크 재유행합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짜다, 아낀다 이런 여기에 재테크의 합성어로 소비를 줄여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여력을 모두 모아 투자에 나선 영끌 대신 마른 수건 쥐어짜듯 돈을 모으는 행태가 주목받고 있는데 요즘에 네. 아끼면 걸으면 커피 한 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걸으면 커피 한 잔 뭐 이런 어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짠테크 방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풍차 돌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짠테크의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이 풍차 돌리기는 매월 1년짜리 적금 또는 예금을 새롭게 가입합니다. 그럼 12번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돈을 모으는 방식인데 매달 상품에 하나씩 가입을 하면 1년 후에는 풍차가 돌아가듯 매달 만기가 꼬리를 물고 돌아옵니다. 올해 1월에 들면 내년 1월에 만기가 오고 2월 달에 든 게 또 그 다음에 2월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차례로 만기가 도래하면 그동안 돈을 넣은 상품별로 다달이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를 또 한 번 예금 적금에 예치해서 풍차를 돌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풍차가 돌리기가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네. 일정 기간 아무런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보상을 주는 이 무지출 챌린지도 함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 서비스를 내놓은 것도 있는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진 자발적인 무지출 챌린지에 착안한 서비스입니다. 일주일 동안 1,000원도 안 쓰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은데요. 주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비자의 카드 이용 내역 등을 연계하고요. 내가 한 달 동안 아니면 일주일 동안 도전 기간 동안에 지출 내역이 없으면
보상을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비를 확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디토 소비라는 게 유행을 한다던데 이 디토 소비는 뭡니까? 요즘에 참 신조어를 제가 가끔씩 얘기를 갖고 오는데 네. 이 신조어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단순하게 줄임말도 있는데 외래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계속 있거든요. 이 디토 소비도 바로 대표적인 외래어를 이용한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토 소비는 자신의 가치관과 취향에 부합하는 인물이나 플랫폼을 쫓아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 디토가 마찬가지, 나도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라고 합니다. 이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2024년을 이끌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바로 이 디토 소비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네. 요즘 디토 소비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 초콜릿. 한 인플루언서가 SNS에 찐득한 크림이 넘치는 모습과 바삭하게 씹히는 소리가 담긴 이 두바이 초콜릿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도 한정 판매를 하고 있는 초콜릿이다 보니까 구하기 어려웠고 네. 또 인기도 많고 여기에 국내 수입도 지연되고 있고 그야말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면 탕후루도 그랬고요.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이런 디토 소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저도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요즘엔 매장이 크게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디저트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이고 있다, 요동치고 있다 표현할 정도가 됐는데 2023년 이 탕후루의 해였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해라고 할 정도입니다. 네.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생과일, 과자, 벌집, 케이크 등 여러 가지 토핑을 곁들여 먹는 디저트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 이 디토 소비와 맞물리면서 폭발적입니다. 한 브랜드는 올해 6개월 만에 매장 수를 200개 가까이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 창업에 관심 갖는 분들 많겠지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나라 디저트 유행이 굉장히 빨리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난해 전국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탕후루도 폐업 매장이 늘고 있어요. 지난 4월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에서 폐업한 탕후루 가게는 총 127곳, 하루 평균 한 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과거 비슷한 사례도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흑당 버블티 열풍도 있었고요. 대만의 길거리 음식으로 유행했던 대왕 카스테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은 적도 있지만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지금의 인기만 보고 바로 창업하기보다는 충분한 시장 조사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속속 지금까지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